자, 이제 106쪽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됐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계속 했잖아, 그죠? 근데 수많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 세울 때 꼭 집어넣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선택이야, 선택. 지구단위 세우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넣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넣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거를 살짝 해드릴 텐데, 이것도 그냥 왜 두 가지가 필수가 되는지를 생각을 통해서 해요. 두 문자 외우는 거 아니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생각하면. 자, 지금 이 땅을 지구단위 기구로 지정했을 때 이곳에 애초에 어쩜 목적했던 사업이 있다고 칩시다. 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금 목적 사업이 이 정도 크기 되는 공장을 설치하는 게 목적 사업이에요. 이거를 애초에 할 수 있는 땅이라면, 여기다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은 지구단위는 필요가 없죠, 그죠? 요거를 져야 되는데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 필요했던 것이니까, 이곳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면 이 목적에는 이 정도 크기의 공장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세울 때 바로 요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꼭 공장이 아니고 다른 목적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적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주는 게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의 두 가지 필수 내용은 요거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연상하시면 돼. 그러면 애초에 이 땅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용도 제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고 높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없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내용이 공장이라는 용도의 건축물이 못 들어가던 것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로 반드시 뭐를 풀어줘야만 됩니까?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돼. 그럼 용도 제한을 풀어줘서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필수 내용에 들어가냐? 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한 내용은 필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용도 제한 내용을 풀어가지고 공장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정도 크기 되는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목적에 대한 사업을 해서 공장이나 용도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용도 제한만 풀어줘서는 안 되고 또 뭐를 풀어줘야 되느냐?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크기를 결정하는 게 면적과 높이예요. 그죠? 크기를 결정하는 게 면적과 높이잖아. 아직 안 배웠지만 면적을 주로 결정하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야. 응? 건폐율의 한도만큼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만큼 연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면적을 결정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니까 이 건폐율 용적률을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서 풀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필수 내용이 된다고. 그리고 높이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높이의 최고한도, 최대한도, 높이의 한도. 이래야 이 정도 크기 되는 공장을 지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공장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 지구단위로 해놨어요. 내용이 필수로 들어갔으니까 공장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공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업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네? 만약에 산업도로 건설이 있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각종 자재를 쓰고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 사원들이 지게지고 옮기고 하나? 차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산업도로 건설 필요하지. 또 이 공장 운영하는데 뭐가 들어가나? 에너지.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네? 또 산업용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여기에 필요한 뭐예요? 기반시설이지. 이 두 가지가 필수가 돼야 돼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목적이던 사업은 못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필수상 두 가지가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원래 책에서는 이거부터 나오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항상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다 보니까 지구 단위를 세운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빠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 상상을 해보시라고. 목적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목적에든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가야 된다. 용도 제한을 반드시 풀어줘야만 공장 들어갈 수 있잖아. 이 정도 크기의 공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를 결정하는 면적을 결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결정하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여기에 필요한 기반설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이 두 가지가 필수가 돼요. 기타 교통 처리 계획, 환경 관리 계획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필수, 나머지는 선택. 내용 중에서 보세요. 3절의 1번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2번과 4번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 경우는 그러죠. 1-2는 아직 제가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별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은 2번과 4번이 필수라는 거예요. 2번이 뭡니까, 여러분?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4번이 뭡니까? 건축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 두 가지가 필수예요. 나머지는 다 선택사항이고. 이것도 구별하고 계셔야 돼. 지구 단위에서는 핵심이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여기서는 말씀드리면 됐고, 넘겨보세요. 여기서 시류 규정 이런 거 나오죠. 뭐 그런 숫자 지금 할 거 아니고 109쪽. 그러면 지구 단위를 통해서 이제 관리구조 결정하는 내용 5가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관리구조 결정하는 내용 5가지가 다 끝났다라면 그 다음에는 관리기능과 상관없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제까지가 국회법의 체계잖아요. 자, 우리 말 그대로 개발행위 허가제라면 109쪽에 나오는 게 개발행위 허가제잖아. 말 그대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개발행위를 함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라면은 누구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개발행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 개발, 어지러운 개발이 행해질 수 있고, 어지러운 개발이 행해지면은 땅에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서 하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 그대로 분석하면 개발행위 허가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발행위라는 것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하는 것은 제외하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제외하고 이거 아닌 것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용어가 뭐였습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용어가 우리 이번에 나온 용어잖아. 그죠? 이번 시험에 나온 용어잖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관리계획 내용 중에 사업에 관련된 거 3가지. 지역지구계획은 행위 제한만 할 뿐이지 사업 아니라 그랬고,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사업. 아까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앞으로 배울 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지구단위도 사업 아니고 3가지 사업을 얘기하잖아. 그 3가지는 공익성이 있는 거예요? 사익을 위한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공익성이 있죠? 그래서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행정청이 주로 한다라고 했잖아, 앞에서.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원칙이 행정청, 그렇지 않은 예외 비행정청. 원칙 중에서 특광시장호수 아닙니까? 개인이 어딜 도시개발하는 거 봤어요. 나라 차원에서 해주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아파트 그 소유자들이 나서서 한다 해도 그 기본 틀은 도시개발 차원에서 행정청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 틀 범위 내에서 이제 원칙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아닌 예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개인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아니에요.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게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보는 개발행위는, 건물 짓고 하는 이런 개발행위는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크게 2종류로. 공급부 전체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하면은 도시군계획 사업에서 정하거든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돼.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배웠던 도시군계획 사업. 나중에 두 가지는 개발사업 절차, 정비사업 절차를 그 파트에서 배우게 돼. 그 복잡한 해당 절차를 거쳐야 돼. 그 중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제일 작은 절차잖아.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고시 받고 공사 끝나면 준공사 공사하려고 제일 간단한 절차예요. 그게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더 복잡해. 그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 할 수 있지 그 절차 없이 못해요. 공익사업이라 좀 더 까다로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사적 개발행위고 뭘 하라? 허가를 받아라.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발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냐 아니냐. 도시군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와 그렇지 않은 기타 개발행위. 이게 기타 개발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허가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허가. 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되면 이 허가 단순한 허가 말고 그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 돼. 더 까다로운 거예요. 더. 아까 인가 배웠죠? 다른 것도 인가가 허가보다 좀 더 받기 어려워요. 허가 인가의 구체적 차이점을 알려달라고 저한테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이니까. 또 궁금해서 또 묻고 특허는 뭡니까? 또 묻는 사람이 있어. 시험에는 그것 자체도 교수들도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안 써 그거를. 또 강학상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특허 허가인가와 여기서 쓰는 용어가 또 달라. 그래서 이 성격 가지고서 막 판례에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판례 안 내요. 그런데 애초에 궁금하지 않았어요? 허가인가 차이? 궁금하지 않는 게 좋아. 근데 굳이 차이를 생각하면 인가가 좀 더 받기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 허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허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허가에 해당되면요. 허가 조건이 있어. 허가 내줄 수 있는 조건. 허가 기준이 있다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막 기속적 행위 막 그러는데. 기속적 행위라고 해도 뭔 말인가 싶잖아요 이게 지금.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 안 나옵니다. 인가라면은 인가 기준에 맞아도 인가권자가 내줄 수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 재량적 행위라고. 재량적 행위. 들어보니까 더 헷갈리죠? 인가가 좀 더 받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하는 공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좀 더 받기 어려운 실시계 인가 등을 거치고 복잡한 절차 거친다니까.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라면 사적인 개발행위. 여러분들이 공익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땅에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진다. 틀을 생각하시고 사실 이렇게 하지만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예를 들어 허가 대상인지 구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런 게 주로 이제 한 2년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이게. 작년에 낸 건 아니잖아. 작년에 자꾸 해가 아직 안 바뀌어갖고 맨날 이거 할 때마다 11월, 12월이 그렇게 헷갈려. 29회 때는 안 나왔잖아. 28회 때는 나왔고, 예를 들어서. 그거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닌 예로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그 중에서도.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하면은 단순히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가라는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만 할 수 있어. 고유 절차 3가지. 이것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해서 허가 대상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제하는 목적부터 좀 판단하셔야 돼요. 목적을 시험에서는 안 물어. 그런데 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난개발 방지야, 난개발 방지. 여기서 난자가 무슨 난자를 쓸까요? 어지러울 난자. 난리할 때 난자. 어지러울 난자. 그러니까 어지러운 개발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라는 거예요. 이 목적 가지고. 이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발법이랑 정비법이랑 다르거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랑. 공법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취지는 난개발 방지. 누구나 여기저기서 막 어지러운 개발하는 거 이거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난개발 방지가 목적인데, 그러면 허가 대상이 뭐냐 하는 게 한참 해야 돼 원래.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오늘 기본만 할 거예요. 기본만. 기본에서 이제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잘 구별을 해두시고, 거기다 좀 더 뭐 변경할 때 살 붙이는 것들이 있어. 그건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그것까지 다 해야 되지만 입문 단계니까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번 느낌만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건축물 건축한다. 자, 여러분
그리고 개발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건축물 건축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대표적인 개발행위잖아. 누구나 여기저기서 막 건축물을 건축한다라면 안 되잖아. 건축물이 아닌 것 중에서 공작물 설치도 있네요. 공작물도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개발행위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직접 건축물 짓는 경우도 있고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있고, 요거 말고도 개발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뭐 건물 짓기 위해서는 뭐 땅의 그 성질을 바꾸는 것도 있잖아. 그게 뭐죠? 형질 변경. 형질을 변경한다? 형질을 변경하는 거. 토지의 형질이 그 모습이 되는 형질 그 모습을 바꾸는 거, 형질 변경하는 거. 그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개발행위잖아. 이런 걸 통제하라는 경우는 누구나 그냥 형질 변경 팍 해서 그냥 막 다 건물 짓고, 형질 변경 한 상태에서 건물 짓고 막 이러겠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형질 변경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통제해야 될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나요?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라면 돌과 흙과 돌을 채취하는 게 토석 채취야. 어떻게 난개발로 보여집니까? 토석의 채취? 토석을 채취한다 보셨어요? 토 채취하는 거. 뭐 모래 채취하는 거, 모래 채취. 모래 채취 어디서 하든가. 바닷가, 바닷모래? 바닷모래 세척 제대로 안 하고 하면 그 그냥 막 아파트 무너지고 난리나 그거. 그 전에 그 하도 대규모 건물 지을 때 그 바닷모래를 자재가 부족해서 바닷모래 대충 썼다가 아주 문제 많이 생겼잖아. 주로 이제 강가에 있는 그 민물, 모래, 소금기가 없는 거. 그런 게 이제 주 자재로 줬죠. 한강변에서 모래 채취하는 거. 사대강 사업할 때 많이 했죠? 모래 채취하는 거. 큰 덤프트럭 갖다 놓고, 덤프트럭도 아니야. 그냥 포크레인 갖고 막 엄청 해놓고서 나중에 실어 날르잖아. 돌을 채취하는 거는 돌을 채취하는 거. 보셨어요? 돌 채취하는 거? 어디서? 산에서. 산 막 다 깎아내죠? 큰 산에 돌을 채취하게 되면 싹 없어져. 토석 채취. 어떻게? 그 함부로 그런 거 허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 개발행위 난개발? 난개발로 볼만해요? 이 땅을 이렇게 하는 게 토지 분할이에요. 이게 토지의 분할이야. 이 두 땅이 있는데 합치는 게 합병이에요, 합병. 토지의 분할, 토지 합병이에요. 합병하게 되면 합병되는 것만큼 이제 기존 땅보다 이 땅이 늘어나네요, 그죠? 분할하게 되면 기존 땅보다 면적이 줄어들어요. 문제 있나요? 만약에 토지를 합병을 해서 큰 땅을 만들어 놓고 여기 큰 건물 짓는다. 여기 적합한 큰 건물 짓는다. 무슨 문제 있나요? 건축할 때는 여기서 통제받을 것이고, 토지 합병 자체가 괜찮나요, 이거는? 토지 분할하게 되면 문제 있나요? 분할해서 여러분들 땅 있는데 분할해서 여기다 건물 짓겠대. 문제 없나요?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국민을 규제하는데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자유에 맡기고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할지는 자유에 맡기는데 문제가 있을 때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난개발이 되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자, 토지가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 평수 쓰면 안 되는데 제곱미터 하면 또 막 생각이 잘 안 돼. 하도 평수로 써왔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춘다 해서 평이라는 개념을 그전엔 평이라고 쓰다가 다 없앴잖아요. 다 제곱미터로 하잖아, 제곱미터. 근데 제곱미터라 하면 잘 안 와닿죠? 저만 안 와닿나? 제곱미터라 하면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봅시다.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자,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100m. 가로 100m, 세로 100m.
이런 땅이 있다 쳐요. 100m, 100m. 그러면 뭘 한참 계산하죠. 그거 몇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00m, 100m. 10,000제곱미터죠? 10,000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가 되나? 3,000평? 3,000평? 너무 크게 잡았나? 에이씨, 평으로 할래, 그냥. 자, 우리 보통 한 200평 되는 땅이 있다 그래봐요. 200평 되는 땅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건물 짓는 거. 어지러운 개발로 볼 수 있어요? 난개발? 그런 건물 들어서면 사회적으로 막 안 좋아지고 그러나? 괜찮지? 요 200평 되는 것을 딱 반으로 분할해서 100평, 100평으로 나눴다 해봐. 그 100평에 건물 지어요. 난개발로 볼 수 있어요? 한 50평 정도로 나눠서 각각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나요? 그래도 생각이 안 된다. 그럼 이번에는 10평 정도로 나눠서 10평 정도로 쫙 나눠서 잘게 나눠서 10평 정도로 여기 10평밖에 안 돼. 이 땅에 여기 건물을 짓는데요.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아니고 괜찮아? 정상적인 개발이에요? 난개발이에요? 어지러운 개발로 보여요?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어느 적당한 땅이 있으면 그 적당한 땅에 그 땅에 어울리는 적당한 크기 건축이 들어서야 조화롭다고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땅은 운동장만 한데 거기다 초가집 하나 짓고 사는 것도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 땅에 어울리는 걸 줘야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보기 좋잖아, 그지? 예? 운동장만 해놓고서 그냥 초가집 하나 줘놓고 딱 거기다 염소나 키우고 이 상업지역에서 예를 들어 저기 돈 많다고 상업지역에서 염소나 키우고 그런다 그러면 아유 이 광명시의 상업지역인데 영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용도에 적당한 크기 건축이 들어서야 적당한 개발로 보는 거예요. 이 땅의 크기에 맞는 적당한 건축물. 땅이 넓어요. 넓은 건축물 지어? 괜찮아 그러면. 백화점 지을 만한 땅엔 백화점 지어야지 예를 들어서. 땅을 분할하더라도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서 적당한 크기에 아주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 들어선다? 난개발로 안 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땅 내가 스스로 분할할 수 있는 자유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다면 자 그러면 이거 뭐 필요해서 땅을 사시고 이 독립된 땅이 되자마자 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땅 지어 여기다 지어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이 정도 크기에서는 이 정도 되는 건축물이 들어서면 사회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잘게 쪼개갖고 이런 조그만 건축물이 타닥타닥 들어선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들어선다고요? 타닥타닥 들어선다. 문제 있어요? 괜찮아.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타닥타닥 들어서면. 또 그런 정도 문제밖에 없을 것 같아?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집이 조그만 집이 타닥타닥 들어있는 판자촌이 그런 데 아닙니까? 판자촌이 조그만 집이 타닥타닥 들어섰다. 그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골목길? 아니 집이 타닥타닥한데 요 사이에 길이 나더라도 조그만 집 나겠지. 특히 중학생 애들 가다가 마주치다가 부딪히면 또 막 그 어깨빵 한다고 이것들 저 쓸데없는 것에 막 그냥 신경 쓰잖아. 젊은 애들. 건드리지 말아들 중이병 환자 중에. 예? 또 멀쩡한데도 이 저 문신 새기고 다니는 애들도 괜히 그런 걸로 신경 쓰죠? 비켜가면 되지? 그런 걸로 시비 붙고 하잖아. 일단 거기서부터 그렇지. 제대로 기반설이 공급되겠어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 범죄 우려가 올라갈까? 범죄 우려가? 예? 범죄 우려.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그저 골목길 이런 데 들어가면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가서도 골목길 들어가면 큰일 나 그냥. 예? 우리나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막 이런 데가. 왜 이런 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그 도저히 슬럼화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 특히 뉴욕 같은 데 가서 와 뉴욕 하면서 했다가 그냥 뭐 그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다 털리고 나오든지. 예? 숨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숨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냥 막 버틸 때 막 버티잖아요. 버티긴 무조건 그냥 주는 게 좋아. 거기서는 그냥 총 맞는다니까. 예? 아주 미국 아주 위험한데 위험한데. 각종 범죄 우려. 위생상 문제는 없을까요? 위생상? 있겠지. 이거 조그만 곳에 적당한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걸 난개 발라보는 거예요. 크게 분할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돼. 넓게 하는 거 크게 분할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합병이 되면 더 넓게 분할되면 더 넓게 합쳐지니까 아무 문제 안 돼. 잘게 쪼개는 게 여기서 난개발이에요. 이걸 토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물건 쌓아놓는 행위도 있어요. 야외에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는다. 야외에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는다. 이것도 함부로 쌓아놔서는 안 될 단계 발라보는 겁니다.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게 되면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장기간 쌓아놨다. 야외에. 자연환경 해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야. 대충 이해하면 느낌 잡아보시는 거 같고. 자, 그냥 개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개발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은 어지러운 개발이 되겠다. 이걸 막는 게 목적이니까. 허가된 세대는 개발행위라면은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물도 함부로 막 건축하면 난개발이 되죠? 공작물도 함부로 마구 설치하면 안 되잖아. 형질변경 누구나 막 형질변경 하게 되면은 난개발 아닙니까? 토석의 채취. 아니, 이걸 만약에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난개발로 안 봐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한강변에 그 모래, 다케가. 골재 채취 없어.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예? 돌이 좀 괜찮다 하는 산은 그냥 싹 없어져. 예. 저는 거 다 파괴듯이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아까 토지분할 제가 왜 취지 말씀드렸고, 물건 쌓아놓는 거, 오랫동안 쌓아놓기 때문에 자연환경 망가지니까 난개발로 봐서 통제하겠다. 무조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역시 국교부선 개발행위 허가, 특공시장허세 허가가 되는데, 혹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셨다라면, 형질 변경은 모든 토지의 모습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모습을 변경하는 게 형질 변경이잖아. 자, 우리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우리 공유 수면이 공적으로 소유하는 수면, 예를 들어 바다를 매립했다. 서해안은 매립 많이 하잖아. 자, 우리 서해안을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바다가 육지로 바뀐 거네? 여기 통제받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속하나요?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면? 여기에 속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아니면 안 받아도 돼. 우리 공유수면 매립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 토지의 모습을 바꾸는 게 형질 변경이라고 했어요.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바다였다가 육지로 바뀌게 되네?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안 속한다고? 모습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니, 바다가 육지로 바뀌게 되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노래 가서 이거 바다가 육지라고 응? 자, 이거 갑자기 더워지네. 응? 자, 우리 취지가 형질을 함부로 바뀌면 난개발이 되니까 통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유수면을 함부로 막 매립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렇게 참, 이 처음 느낌 잡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까. 자, 진짜 갑자기 덥네. 이 형질을, 자, 요새 우리나라 성형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유행뿐만 아니고 실력이 좋아. 우리나라 성형은 세계적 실력이야. 예? 의사들이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다 돈 되는 성형으로 들어가. 우리 모습 바꾸는 거 사진 찍어도 여러분 그 사진대로 잘 나가보면은 그 사진이랑 현실을 한참 봐, 막. 맞나, 안 맞나. 성형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성형을 한다.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성형을 한다. 남편의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 성형을 해요. 자, 우리 광대뼈를 막 그냥 깎아냈어. 얼굴 만들. 턱이 약간 뾰족하다. 턱을 깎아내서 막 이렇게 이런 성형한다 생각해봐요. 남편의 허가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 난개발로 볼 수 있냐고. 어? 얼굴을 성형하는 걸 난개발로 볼 수 있냐고, 남편 입장에서는. 어? 아, 여자가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서 들어와요. 밤에. 난 몰라. 난 모르는데 와서 문 열어달래. 보니까 이웃집 아줌마지 모르는 아줌마야. 열어줘야 돼요? 내 여자야, 아니야, 이거. 알 수가 없어. 얼굴 확 바꿨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형질 변경해서 자, 지금 바다가 육지로 바뀐다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에 바뀌어요. 성형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성형이에요, 엄청난 성형. 이거 함부로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 아, 왜 자꾸 안 받는다 그래? 이거 형질 변경에 속하잖아. 토지의 형질 변경의 취지가 예를 들어 전답에서 대지로 모습이 바뀌는 거죠? 농사 지을 땅에서 건물 지을 땅으로 바뀌잖아. 그게 취지라고, 그게 취지. 그러면 공유수연을 매립하게 되면 바다가 육지로 바뀐다니까? 토지 중에서 농사 지을 땅에서 건물 지을 땅으로 바뀌는 것도 형질 변경인데 바다가 육지로 바뀐다니까? 난개발이죠? 형질 변경에 속하죠? 함부로 허용하면 다 바꿔. 그냥 물 들어오는 거죠. 그냥 딱 막아놓고 다 바꿔. 갯벌 다 파괴돼, 예를 들어서. 응? 아, 쉽게 생각해요. 이 정도, 응? 형질 변경. 자, 토석 왜 거기서 걸리지? 자, 토석 채취다. 토석을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난개발 해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 더일까? 하나 더 물어볼까?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까? 토지의 모습을 바꾸긴 바꾸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꾸느냐? 집 지을 땅이야. 대지야, 대지. 집 지을 땅인데 난 집 짓기 싫어요. 농사 짓고 싶어, 이거를. 그럴 수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농과 밭으로 형질을 변경해. 집 지을 땅을 농과 밭으로 형질 변경해요. 형질은 바뀌는 거잖아. 대지 집 지을 땅에서 농사 지을 땅으로. 요거 허가 대상일까요? 아닐까? 아니다. 왜 아니야? 난개발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로 개발한다는 얘기는 건물 못 지을 땅을 건물 지을 수 있게 바뀌는 게 개발이죠? 아니, 공유선을 매립하게 되면 공유선 바다에 아무것도 못 하다가 건물 새로 땅 들었으면 거기를 뭐 농사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여기 송도 개발할 때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개발이죠, 그죠? 난개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한다면 분명히 모습은 바뀌지만 난개발로 볼 수 없잖아요. 이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해. 왜 형질 변경하느냐?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경작을 위한, 농사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이라니까? 난개발이 아니지. 허가 대상 아니지. 그걸 낸 적도 한 2번 되지, 지금까지. 개발이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해를 하시라니까. 자, 토석 채취 중에서 토석을 함부로 채취한다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토석 채취를 한다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전국 산하에 뭐 다 망가진다니까. 그런데 토석 채취를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토석 채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토석 채취 하긴 하는데 목적행위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토석을 채취한다라든지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을 채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토석의 채취 자체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목적행위인 형질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토석의 채취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판단해봐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라면 이 토석 채취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안 받을 것 같아. 자신 있게.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 목적행위에 대해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토속 채취 자체가 목적이면 당연히 개발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면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목적행위가 형질 변경이야. 수단에 불과한 게 토속 채취야.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목적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면 아까 형질 변경은 여기 속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 허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 형질을 바꾸다 보면 막 토속 나오는 게 있어 채취한다. 왜 또 받아? 형질 변경 허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형질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토속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적극적으로 채취할 필요가 있다. 에? 여기 전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밭이 이렇게 경사진 게 있었는데 건물 짓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해다가 이쪽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토속 채취해야 되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속 채취 아닙니까? 받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토지 분할에서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취지상 잘게 쪼개지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죠? 적당한 크기로 분할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회적 문제는 잘게 쪼개지는 게 문제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이 취지가 건축법에서도 이런 비슷한 취지가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그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조그만 분할을 금지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취지는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건축법에 분할 제한력 그 기준 면적이 있으면 그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그 기준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는 걸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그러면은 그냥 허용되는 분할이에요. 허가 대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 쌓아놓는 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물건을 지금 쌓아놓는 것은 물건을 야외에 장기간 쌓아놓게 되면 자연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해치는 행위 자체를 난개발로 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고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건축물의 울타리 안과 밖을 나눠봤을 때 자기 건물의 울타리 안에 쌓아놓는 게 문제가 돼요? 울타리 밖에 쌓아놓는 게 문제가 돼요? 울타리 밖이죠? 자기 울타리 안에 자기가 자기 물건 자기 쌓아놓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방해가 되는 거 전혀 없잖아. 울타리 밖에 야외에 여기서 장기간은 자꾸 하면 되는 게 1월 이상 쌓아놓을 텐데 자 이왕 하는 거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만큼은 어느 지역에서 쌓아놓을 때가 허가 대상이냐 이거를 또 알아야 돼. 어느 지역에서 쌓아놓을 때냐. 우리 깔려있는 용도지역은 이렇게 계속 써먹는다니까. 우리 배웠던 용도지역 중에서 지금 제가 요거 취지가 물건을 야외에 울타리 밖을 야외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울타리 밖에 1월 이상 장기간 쌓아놓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건 쌓아놓는 거 생각해봐요. 그럼 자연환경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통제하는 취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쌓아놓을 때냐? 자연환경을 보존할 만한 지역을 생각하셔야 돼. 오랫동안 야외에 쌓아놓기 때문에 자연환경 망쳐서 난개발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관농자 이렇게 있을 때 주거지역의 물건을 오랫동안 쌓아놓는다. 자연환경을 해친다. 어때요? 통제할까요? 이거 취지가 물건을 오랫동안 쌓아놓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해치는 걸 난개발로 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거든 이게. 그러면 주거지역에 물건을 쌓아놓는다. 어때요? 통제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아. 왜 안 돼? 보호해야 될 자연환경이 없네.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야. 똑같잖아. 보호해야 될 자연환경이 없잖아. 공업지역에는 대상 아니죠? 주상공의 물건을 쌓아놓는다. 허가 대상 아니야 그러면. 주로 어디가 문제가 돼요? 녹지, 비도시. 녹지, 비도시가 보존할 땅이니까. 역시 녹지, 비도시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녹지, 비도시 중에서도 한 군데는 빠져요. 녹지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하나의 지역은 빠진다고. 그 지역에서는 일부러 허가돼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농림? 맞아. 농림지역 빠지는 거 맞아요. 왜 그럴까요?
비료 같은 거 막 쌓아놓는 거 이런 거. 응? 예. 막 생각해봐요. 자연환경 해치는 게 아니라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 망가질 수는 있지.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예. 근데 왜 아닐까? 왜 아닐까? 농사 잘 지으라고. 농사 잘 지으라고. 일부러. 여러분 농림지역에서 농사 잘 지어야 되잖아. 여러분 농림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저는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돌아다녔는데 여러분들은 도시지역에 살다 보니까 못 본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데 여행 가면은 이 추수철에 농지에 막 쌓여 있는 거 보셨나 혹시? 어떤 거 보셨어요? 하얀 이렇게 하얀 걸로 쌓아놓은 거?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집. 벼 추수하고 벼 싹 꼽아내고 남은 집이라고 집을 싹 싸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쓰려고 이거? 사료 만드는 데로 가지 이제. 그 물까지 뿌려가면서 그거 쌓아놓습니다. 그거 발효시키려고. 그냥 오랫동안 쌓아놨다가 이제 나중에 발효가 돼야 더 영양가가 좋아져. 예. 그러니까 혹시 거기 지나가다가 내려갖고 구멍 뚫고 그러지 말아요. 내려갖고 심심하다고. 그런 거 물건 쌓아놓는단 말이야. 또 강원도 쪽으로 가면 밭 같은데 뭐 쌓아놓은 거 못 보셨나? 옥수수 때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 못 보셨나? 이렇게 쫙? 네, 강원도까지는 안 가보셨어요? 옥수수 때. 그거 나중에 이제 사료로 씁니다. 그러면 추수철 전에 농사 지을 때도 막 농자재, 비료 같은 거 이것도 막 싸놔요. 한꺼번에 못 주거든. 애초에 사가지고 여기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일부 주고 나중에 또 일부 필요하면 주고. 농자재도 어떻게 그걸 다 들고 다녀 그냥. 큰 농사 짓는 데는 거기다 쌓아놓는 경우 많아요. 야외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때그때 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야외에 울타리 밖에 1월 이상 쌓아놓는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봐. 농사 못 짓는다고. 여기서 허가를 누구에게 받냐? 특광시장 건수에게. 자, 우리 농사짓는 군에서 생각해봐. 군에서. 여러분, 군 지역이 일반 시 지역보다 넓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인구는 작은데, 구역 면적이. 군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요, 군 지역이. 그래서 자꾸 시군 통합을 해서 시키잖아, 자꾸. 나중에 크게 되라고. 군 지역이 넓어갖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라. 자, 우리 농림지에서 물건 쌓아놓는 경우 많은데, 그때마다 만약에 개발행위로서 난개발로 봐서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그 넓은 군지역, 군에는 밑에 면 있잖아. 면. 그 밑에 리가 있고 리에서 농사 짓다가 군수 허가를 받아라. 면 사무소 하는 것도 힘든데 경무기 타고 가려면 탈탈탈탈 하면서 그거 몇 시간씩 막 가요. 몇 시간씩 강원도 같은 데서는. 근데 군까지 나가라고? 거기 가서 군수 찾아가서 허가를 받아? 이러면서 쌓아놓는 경우 많은데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녹지와 비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인데 농림지역은 빼놨다. 영농 편의사. 나머지 지역에서 쌓아놓는 걸 얘기합니다. 줄이면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물건 쌓아놓을 때 다른 지역에 나오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 그것만 했습니다. 보세요. 자, 109쪽에 양가로 1번 허가 대상 개발행위 중에서 방가로 1번만 한 거예요. 더 이상은 오늘은 이 입문 단계에서는 안 합니다. 방가로 1번 보시면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장운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박스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다 특광시장운수의 허가 대상, 요거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앞에 계신 분 지금 109쪽이라고 했잖아. 109쪽. 어디까지 가서 109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있는데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요 박스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제외한다. 요거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기는 사적인 개발행위, 공익인 도시군계획 사업 말고 나머지 개발행위 중에서 다음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예요. 이걸 0에서는 그 밑에 건축물 건축이다. 건축법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은 역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건축법 규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 요건을 갖추면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물 건축이든 공작물 설치든 다 난개발로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막 지으면 안 되니까. 이건 허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형질 변경이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형상이 그 모습이죠. 그 토지의 형상,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을, 죄송합니다. 모습을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걸 모르는 분이 있어서 써놓긴 써놨지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건. 절토라는 게 깎을 절자. 흙을 깎아내는 걸 절토예요. 성토라면 흙을 북돋는 거, 흙을 거기다가 쌓아놓는 거 성토로 한다 그러죠. 왜 그 땅이 막 건물 그 도로보다 좀 낮다 그러면 도로보다 높여야지 막 건축허가 나오니까 막 성토를 통해서 하잖아. 덤프트럭 가지고 막 흙 갖다 붓잖아. 거기다 이게 성토예요, 성토. 아니면 정지가 고를 정자, 고를 정자. 땅을 고르는 거, 평평하게 고르는 거, 포장. 말 그대로 뭐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걸 얘기하고, 어느 방법이 중요한 거는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 무엇이 토지의 모습인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이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도 바다가 육지로 바뀌니까 이것까지도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괄호 속에 경작하려는 형질 변경은 제외. 경작하려는 형질 변경은 제외. 왜? 농사짓기 위한 형질 변경이니까 난개발 아니다. 허가 대상 아닌 예로서 그 제외되는 걸 잘 보세요. 토석 채취라면 토석, 흙모래, 자갈, 바등에 토석을 채취하는 거 난개발로 보는 건데, 여기서도 제외되는 게 존재하죠. 괄호 속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목적행위인 형질 변경에서 받아야 되니까 수단에 불과한 토석 채취를 따로 받을 필요 없다. 그 논리로. 그리고 토지 분할에도 그 괄호 속에 제외되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은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토지 분할 중에서도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됐고 1번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원리상 2번, 3번을 잘 보시면 2번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에요. 미만. 건축에서 분할을 제한하는 기준 면적은 그 기준 면적을 똑같이 씁니다. 건축상 분할 제한 면적이 있어. 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지는 걸 문제한다고. 이거는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다 그럼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크게 분할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라고 했죠? 가벼운 것은 다시 허가 대상이 아니야. 경미한 것은. 경미하다는 것은 작은 건축물, 작은 공작물, 형질 변경 작게 하는 걸 주로 얘기한다고요. 경미하니까 작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취지가 일정한 분할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는 게 나중에 들어설 작은 건축물 때문에 여기서 통제하는 것이라, 이 분할 면적 이상이 가벼운 거예요. 여기는. 원래는 뭐뭐 미만 얼마 이하면 이게 가벼운 것이라고. 나중에 이제 경미한 얘기도 우리가 느낌만 잡아요. 나중에 할 때. 근데 그걸 경미한 걸로 보는데, 여기는 취지상 분할 제면적 미만이 허가 대상이지 분할 제면적 이상이 경미한 거라고. 여기서는 또 면적이 이렇게 잘게 쪼개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이에요. 이거는 면적에 상관없이 너비 기준으로 5m 이하라고. 자, 우리 너비 길쭉하게 쪼개지는 거. 분할되는데 길쭉하게 분할된다. 최대 너비가 5m예요. 5m. 최대 너비가 5m. 그 이하. 5m면은 저쪽 거리에서 우리 5m를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5m 되나요? 이 정도 5m 될 것 같나요, 여러분? 이 정도? 이 정도? 저 벽에서부터 5m 될까, 이 정도? 아, 원래 본인보다 옆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해서 물어보는데, 어? 5m 될까? 1, 2, 3, 4 요렇게? 제가 2번 눕고 한 반 정도 되면은, 두 번 눕고 나서 한 요만큼 되면 5m 되겠네. 그 정도 될까요? 여기까지는 아니지.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길어, 이 정도면. 야, 이만큼. 최대는 거야, 여기. 그럼 요거보다 다 좁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렇게 최대는 거가 요 정도 되는 땅으로 분할했을 때 역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6m 되는 5m. 그러면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공지 확보하는 거 아세요? 바싹 붙여서 못 치고 일정한 공지 확보하는 거. 그래도 다 지을 것 같진 않죠? 지금 끝날 때 됐는데 빨리 대답을 해야 끝나. 이거 다 된 거야 지금. 왜 집에 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건물 땅이 있으면 여러분 건물 꽉꽉 채워서 누가죠. 이렇게 짓게 되면 다닐 수도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공지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럼 공지 이만큼씩으로 규정에 따라 하는데 양쪽에서 공지 띄웠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 건물 짓는다 하면 또 건물에 벽이 있죠. 벽 두께가 있지. 그럼 그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소나 키워야 돼? 돼지나 키워야 돼? 이런 땅이면. 자, 이게 최대 너비가 5m로 분할됐으면은 사실 여기 적당한 크기 건축이 못 들어선다고요. 약간 대지 공간 띄우고 여기다 건물 지어도 이 벽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요 정도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건축물로 안 보는 거예요. 돼지나 개나 저 닭 같은 거 키우면 좋아. 닭장 설치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면적이 일정 제한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지는 거. 면적 자체는 길어서 넓다 하더라도 너비가 5m로 좁게 분할하는 것을 남겨발라 보겠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그 밑에. 자, 5번 보시면은 벌써 그 옆에도 그렇게 써놨지만 그 옆에 그 0에서 정확히 하는 것도 보세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상공원 처음부터 없고. 왜? 주상공원 자연환경과 처음부터 관련 없으니까. 녹지 비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농림지역은 영농편 이상 일부러 뺐다. 그래서 보존할 땅 중에서 농림지역이 빠진 녹관자에서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의 울타리 밖의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야외에 울타리 밖에 물건을 장기간 1월 이상 쌓아놓는다. 이걸 허가받으라는 거예요. 울타리 아니면 상관없고 녹관자가 아닌 곳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녹관자에서만. 이것도 문제내기 딱 좋잖아요. 예? 지금 이 원칙만 있어. 원칙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변경할 때 쓰는 거 처음부터 양가로 3번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면행위 같은 거 나중에 할 때 이제 살짝 붙일 것이고 역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항상 왜 이게 허가 대상이 되는지 자꾸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못 외워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론 갖고 자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제. 안 외워도. 그러니까 자꾸 기억에 상관없이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시면 돼요. 오늘 뭐 요 정도 했으면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사실 개발행위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파트를 조금 좀 들어가서 그 용어 위주로 좀 하면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할까? 5분 정도만 더? 그래 좀 아까 대답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되잖아. 자, 조금 5분만 더 합시다. 자, 123초까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신중해서 그래요. 123초에 123초 5분만 더 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서 설치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자꾸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기반설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새로운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걸 사회적으로는 기반설 연동돼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여기와 관련한 두 가지 구역.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2번 기반설 부담구역. 근데 요 용어는 앞에서 용어 시간에 잘 배웠잖아요. 그걸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잘 집중해봐요. 빨리 집에 가셔야 되잖아.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구역이다 그랬어요. 개발밀도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있어서 관리 들어간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럼 개발밀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길래 관리 들어갔냐? 기반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보니까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밀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랬잖아. 강화. 생각나시죠? 그러면 그 뜻 정도에다 조금만 보탤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도 관리국이 그런 곳이라면
역시 지역 중에 하나는 깔려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어느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느냐 개발도 관리구역은 우리 배웠던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 밀도가 그렇게 심하게 개발이 돼서 관리할 정도라면은 어느 지역만 얘기하겠습니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개발도가 심하게 이루어진 곳이면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 그곳이 대상 지역이 되겠지. 도시지역 중에서 다 들어가 봐. 도시지역에서 다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디가? 주, 상, 공. 끝. 그 정도 일단. 여러분 이것이 아까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이면은 단순히 무질서한 시가자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까지 된다 그랬어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림 그렸던 거 생각나죠? 도로가 충분했는데 개발이 막 빌딩이 들어서서 어느 쪽으로도 넓히기 힘들 정도로 개발이 기반 설치가 안 될 정도로 심한 곳이니까 주변 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상공에 한해서는 그렇게 개발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 지역이 주상공이에요. 보세요. 우리 그 1번의 의의는 우리 봤던 의의 그대로고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에 특광시장을 주는 이거 관리계획과는 상관없어요. 어디에서? 주상공업지역. 그러니까 개발도 관리계획 지정하는 곳은 주상공이 됩니다. 주상공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익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자 넘겨보세요. 이제 하나만 더. 127쪽에 127쪽이 아니고 120 어디야? 4쪽에 기반설 부담구역이 나오네. 요 뜻은 기반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기반설을 원인 제공자인 어떤 사람, 원인 제공자인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 지정한다. 우리 기반서 설치 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킨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배웠던 수많은 개발행위 중에서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한 사람. 어떤 사람? 건축 중에서도 신축, 중축. 그거를 앞에서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지정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앞에서 뜻 볼 때는 여기는 기반설 설치는 가능한데 설치 비용을 원행조제가 부담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면 된다. 그거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설치 비용을 건축의 신축, 중축 행위자가 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구체화시켜갖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정을 해야 되는지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낸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는지 그 정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 파트에서 용어 위주로 하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이제. 자, 빨리 여기 집중 보시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자, 법률이 바뀌든 아니면은 세월이 흘러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든 지역 변경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이 변경됐든 땅이 법이 개정이 됐든 결과적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기존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그만큼 더 개발할 수 있게 되죠. 행위 제한이 반대로 강화되는 곳도 있어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강화되는 것만큼 인구는 개발 못하니까 줄어들겠네. 그러면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과 강화되는 곳 둘만 얘기해 볼까요? 완화되는 곳과 강화되는 곳 중에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에 지정해야 돼요? 강화되는 곳에 지정해야 돼요? 적극적이고 신속한 답변 속에 빨라지는 귀가 시간. 뭐가? 완화요, 강화요?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개발행위가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난다니까. 강화되면 강화되는 거 인구가 줄어요. 그럼 기반설 부담구역 둘 중에 어디에 지정해야 돼? 완화요, 강화요? 힌트를 더 드려야 돼? 아니 기반설 부담구역은 왜 지정하는 거예요? 기반설이 부족하게 돼서 새로 설치하려고 부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비용 부담 시킨다 그랬잖아. 인구가 늘어날 때 기반설이 부족해져요? 인구가 줄어들 때 부족해져요? 그러면 언제 지정해야 돼? 강화요, 완화요? 바로 그렇게 답을 하셨어야지. 행위자는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죠? 용적률이 800%였다가 100%로 완화됐다 싶어봐요. 그럼 그만큼 건물 더 짓잖아. 아니면 행위제한 하던 게 아예 없어지는 경우 행위제한이 해제됐다. 해제되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나고 해제는 안 되고 완화나 강화됐을 때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
강화되면 강화되는 만큼 인구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칩시다. 행위제한 완화예요, 강화예요? 완화죠. 더 비싼 땅으로 되는 거잖아.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니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완화되는 거야. 인구 확 늘어나. 인구 확 늘어나면 인구 늘어난 것만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면 행위제는 완화되니까 지정해야 되지만 주거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역이 바뀌었다 쳐봐요. 그럴 수도 있어. 이상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구 줄어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커요. 우리 남산을 복원했듯이 예를 들어서 응? 건물 다 철거시켰잖아 그때.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것이죠. 값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뭐가 완화제가 완전히 우리 값 비싼 거 싼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행위제한이 강화되니까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기존의 기반설이 남아돌겠네.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남아돌겠네. 새로 설치할 필요성은 하나도 없죠? 지금 이건 기반설 부족해서 서로 새로 설치할 때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원리부터 아시고. 자, 그거부터 보세요. 자, 우리 뜻은 앞에서 배웠고 125쪽의 양가로 3번 맨 위에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민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가를 1번에 필요적 지정해서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특광 지정원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꼭 지정해야 되는데 어디 지정하느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에 나오는 숫자는 0에 나오는 숫자고 나중에 할 일이고 그 전에 문제 낼 때 주로 1, 2번 원리를 물어봤다고요. 3번의 숫자는 다 맞게 해놓고 1, 2번 원리가 바로 1번이 이 법들은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2번이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결국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그럼 1, 2번을 따지면 기존의 행위제한이 어떤 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용도지역 변경 예를 들었지만 기존의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이면 지정해야만 되고 강화되는 것이면 없죠? 강화는 X입니다. 강화되는 곳이다. 그러면 지정해선 안 될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구별하시고 숫자는 지금 안 해도 되고 자, 한 번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27쪽에 3번의 기반설 설치 비용이 나오는데 3번의 양가를 1번 보시면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 그러니까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는 그 대상인 건축행위가 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축, 중축이라고 답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두 번째 줄 보세요. 200제곱미터. 기존 건축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그 정도만.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수많은 개발하기 위해서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하는 사람, 간접적 인구 증가가 아니고 이게 건축의 건축 중에서도 신축과 중축만이에요. 그 신축과 중축도 기존 연면적 전체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인데 연면적 200을 넘는 신축과 정축만 돈 낼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기반시설은 행정청이 설치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신축, 중축 때문에 인구 늘어나서 부족하게 됐으니까 이 사람에게 부담시키려고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래도 행정청이 다 내는 건 아니라고. 이 신축, 중축 행위를 한 자가 다 내는 건 아니라고. 나중에 보시면 8대2예요. 행정청이 8이고 민간인이 2를 내는 건데 그 민간인도 200제곱미터를 넘는 신축, 중축 행위를 할 때만 돈 낸다고요. 만약에 신축, 중축에 있다 하더라도 이 연면적 200이 안 돼. 200 이하야. 그러면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로 봐서 그건 행정청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액을 다. 200을 넘는 조금 큰 신축, 중축이래야 이 사람들 때문에 비정상적인 인구 증가가 있다고 봐서 당신이 좀 부담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까지 해서 오늘 이 정도면 뭐 국회법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도시개발법 두 번째 법을 들어가는데 비교적 제가 여기 국회법의 비율대로 쓴 거예요. 그 시간을. 다음 주에는 개발법만 해요. 그 다음 주에는 정비법만 하고 이렇게 착착 이제 그 용어와 체계. 개발법도 체계부터 잡으셔야 돼. 거기 나오는 용어도 기본적으로 훑어봐야 되고 하루에 걸쳐서.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